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우리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로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지난 영상에 제가 찍어드린 이후로 그래도 다행히 조정 장세가 멈추고 반등 장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엘프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에드엑스, 스톰엑스 해서 이전의 장세, 그렇죠. 조정 장세가 나오기 이전의 장세까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좀 기분 좋은 모습인데, 자, 이처럼 조정은 나오지만 항상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가 주식시장에 상장과 동시에 오늘 시총 3위까지 올라갔죠.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 한국에서 카카오라는 것은 무시 못할, 이 국내에서는 거의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카카오가 지금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의 자회사죠. 그라운드 X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블록체인 신사업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을 또다시 준비하는 이유, 그리고 카카오가 블록체인에 이렇게 지금 열심히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코인에 대한 가치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방송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선 지난 영상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 또 우리 이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지난 영상에 제가 스큐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나스닥이 스큐 지수가 131이 넘어가는, 그렇죠, 스큐 지수가 100이 넘어가면 급락될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그로 인해서 그 자금들은 암호화폐로 몰릴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나스닥은 다시 한번 또 어제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잘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 우리 빌님께서 안녕하세요. 스큐 지수가 100이 넘어가면 하락, 상승은 스큐 지수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 사실상 스큐 지수라는 것은요, 우리 여러분들 블록 스완에 대한 지표입니다. 스큐 지수는 블랙 스완 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블랙 스완 지수가 뭐냐면요, 아시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이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면서 미국의 증시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정말 엄청난 하락 장세가 나왔다. 자, 이게 바로 블랙 스완, 검은 백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급락 장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나와준 게 바로 이 스큐 지수입니다. 스큐 지수는 블랙 스완 지수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엄청난 상승을 예상하는 것보다는 100 이상이 넘어가면 지금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씩 현금화 확보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나오는 지수가 블랙 스완 지수고요. 130을 기준으로 합니다. 130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130 지난 영상에서는 100이 넘어가면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이 130 기준은 뭐냐면 리스크가 두 자릿수로 늘어나는 기점이 130이기 때문에 130이 넘어가면 정말 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공포에 떠는, 정말 무섭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이미 고평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130이에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131이 넘어갔죠. 자, 오늘 지금 기준으로는 130.16,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130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지표는 여전히 고평가, 그리고 조금 무서운 지표다. 대신에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2차 팬데믹 이후에 나스닥이 급락할 때 같이 급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코인이 오히려 상승하는 코인들이 많다라는 것은 역시 해지 수단으로, 공포 심리로 인해서 같이 내려간 이후에 해지 수단으로 점점 암호화폐가 먼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상당히 좀 기분 좋은 구간이다,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처럼 우리 투자자분들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보고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에 들어갈 건데,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합니다. 자, 우선 카카오에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자, 카카오는 그라운드 X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블록체인 신사업을 시작할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우선 봤을 때 지금 현재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을 보면은 클레이튼, 역시 클레이튼은 그라운드 X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콘이라고 지금 새롭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레이튼 사이드 체인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그라운드 X가 연동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라운드 X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블록체인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처음 초창기 단계거든요. 우리 초창기 단계 그리고 이전부터 우리 투자자분들은 블록체인과 그리고 코인 쪽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이제는 이미 활성화가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제가 추세가 길다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라고 하는 이유가 아직은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시작도 하지 않은 정말 초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표 주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대표 주자가 없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회사 그리고 이미 엄청나게 좋아진 회사 그런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킬러 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 X 그 카카오 쪽에서는 이번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카카오가 정말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유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 뭐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챗이 있고요. 미국은 트위터가 있고요.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메신저들이 다 있어요. 한국에서만 이제 카카오톡이지 다른 나라 가면 카카오톡을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라운드 X만 가지고 그것만 개발하기에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측에서는 그라운드 X는 그라운드 X대로 별개로 자회사로 놔두고 그쵸 카카오 본사에서는 별도로 블록체인을 새롭게 발전시켜서 여러 창구를 활용해서 이제 시장을 성장시키고 블록체인 산업을 선두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풀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우선 카카오가 얼마나 블록체인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카카오를 제외한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도 얼마나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를 앞으로의 신금융 그리고 신사업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네이버도 우선 자회사인 스노우가 있었어요. 네이버와 스노우는 그동안 별개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스노우에서 먼저 뭡니까? 그 이제 퀴즈 프로그램이 있어요. 잼라이브라고 퀴즈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잼라이브가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을 유치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네이버에서는 잼라이브를 네이버에 바로 그쵸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바로 이제는 데리고 오면서 바로 이제 연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카카오하고 그라운드 X도 별개의 사항대로 가고 있지만 카카오 입장에서는 두 개의 회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란 자본적인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좀 문제에 다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합병해서 진행할 가능성 그때부터가 진정한 카카오의 블록체인 산업의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카카오뿐만 아니라 KB 구미은행에서도 어제 인터뷰를 진행했죠. 뭐라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까? 앞으로의 신금융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또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부산은행에서는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을 수탁 업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와 부산은행, 국민은행 여러 가지 은행과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정말 앞으로의 신금융, 신사업으로 정말 너무나도 좋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조정장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조정장세가 이제는 끝이 아니다. 정말 이 투자를 하면서 조정장세가 없는 투자는 말도 안 되고요. 실제로 이번에 스택펀드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차트 그리고 현재 상황, 이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었는데 펀더멘탈하고 해시율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가격 바닥이 위로 올라와서 1만 달러에 형성되고 있다. 자, 1만 달러 예전에는 꿈이 1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심지어 올해 초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만 달러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비트코인 과연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두를 많이 맞추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느덧 가격 지지선이 오르고 올라서 1만 달러가 이제는 단기적인 바닥라인이 1만 달러가 됐다. 너무나도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조정 장세는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전의 차트를 보면 언제 이만큼까지 올라갔지? 이만큼까지 올라갔는데 왜 나는 이때 힘들어했지? 이전 장세는 예를 들어 보면 요때겠죠. 그쵸? 요때도 엄청나게 급락할 때 정말
매매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때는 매매하기도 힘들고요. 또 이제 시장도 힘들었죠. 우리 투자자분들 제가 유튜브를 찍어주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구독자분들 제발 상승한다고 희망회로 좀 돌리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때 가격이 원화로 700만원 그리고 아래로 600만원 단계였는데 지금은 어느덧 이렇게 상승하고 상승해서 이거 내려갔는데 힘든 구간이다. 요거는 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의 그쵸 원칙과 그리고 투자의 흐름을 보시고 앞으로의 발전 가치를 보시고 매매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건데 이 소개글에 항상 카카오톡 링크를 우리 운영자가 남겨주고 있습니다. 편집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뭐 댓글 작성에 있어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릴 거지만 바로바로 제가 좀 답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톡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좀 문의하시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정보도 공유하면서 즐거운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분들이 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